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교사 공곰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 학부모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학부모님을 만났을 때 신뢰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상담 내용을 체크해 보아야 되는데요. 유아의 특성, 성격이나 버릇, 그 다음에 유아의 알러지 상황, 편식 습관 같은 걸 알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 특성으로서 어떤 양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주말 부부인지 아니면 아이에게 양육 태도가 어떤지, 상호작용 정도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셔야 아이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또 마지막 3, 4번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당연히 상담 전에 준비해 두시면 상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충조평판을 삼가라입니다. 우리 정혜신 교수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심리적 CPR 방법이 나옵니다. 심리적 CPR 방법은 그 사람 자체에 주목을 해서 그 사람의 존재 핵심 가치, 너에 주목한 너를 CPR,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 사람의 공감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조평판, 충고, 조언, 판단, 평가를 삼가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어떤 조언이나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하는 말들을 섞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가 이렇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판단이 아니고 아이가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이를 살펴보니까 어머니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단점 또한 장점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하면 아이가 너무 떠든다. 우리 아이 참 자유로워요, 어머니. 자유로워서 아이가 자기 표현하는 건 너무 좋지만 기본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아이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같이 지원을 해봅시다. 아니면 또 내 아이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우리 누구누구는 조심성이 많습니다. 단점일 수 있는 이야기를 다 전환시켜서 이야기하는 스킬이 조금은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아이의 문제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있는 아이들은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게 있는 아이들이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장점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오늘 이 아이는 어떤 친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리시간입니다 해봅시다 했는데 그 아이가 재빠르게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정리가 끝났을 때 자기가 아닌데 정리했다든지 또 활동지를 했는데 다른 옆 친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선생님께서 관찰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관찰한 모습 자체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아이의 문제점은 선생님들이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요?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속 문제 상황만 듣게 되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죠.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들에게 일관된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나 또한 이 아이에게 일관된 태도로 이 아이의 장점을 빨리빨리 보시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본 어떤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 누구누구는 오늘 꿈 얘기를 해줬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오늘 무슨 꿈을 꿨다고 했다. 아니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다. 기록을 해두시고 그때그때 부모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면 부모님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아이에게 정말 선생님이 많은 것을 보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선생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말에 힘이 생기겠죠. 그때 선생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부분, 어머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약간의 조언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예우를 위해서 저는 이 아이의 문제점은 이렇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그날 5분의 상담이 있었는데 5분 중 4분이 펑펑 우셨어요. 제가 아이에게 집중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점을 나타내는 걸 제가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아이 입장에서의 말을 들은 부모님, 선생님, 순간에 어머니에게 스치는, 우리 심리학 용어로서 왜 자기 인식이라죠. 인식을 하는 거죠. 엄마가 인식을 각성을 시키는 거죠. 어머니가 선생님, 나는 이때까지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럼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진짜 많았어요. 선생님도 아이의 단점에 집중하기 전에 단점을 강점으로 보는 눈, 그 다음 아이의 단점을 아이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가 왜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킬까 관찰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활동철을 활용하실 때도, 활동철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는 거 있지요. 활동철에다가 아이가 이거 할 때 왼손으로 작업했다? 아니면은 아이가 이거 할 때 옆 친구가 노는 것이 더 좋아서 여기 집중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아이가 이것을 할 때 굉장히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간단한 거, 아이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보십시오.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고, 그건 좋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자료들을 그 아이 이름 폴더에 계속 추가해서 넣으세요. 누구는 이런 성격이 있더라. 일화처럼 누구랑 놀이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 누구랑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 이 활동을 할 때는 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맞아요, 선생님이 어떤 걸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신뢰감 주는 상담 어렵지 않죠?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뿜뿜뿜.